안녕하세요. 심야청 청장입니다. 요즘에 번화가를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생겼다고 느끼는 공간은 인형 뽑기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번화가 쪽에는 한 블럭에 하나 이상 있을 정도로 많이 생겼죠. 적은 돈을 투자하여 뽑기에 성공한다면 도파민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오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가끔 인형 뽑기 크지 않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쉽게 뽑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형 뽑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심야설로 업무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지훈 씨는 오랜만에 소개팅에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가뜩가 친구의 소개로 전자공학과 선배인 성철 씨를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성철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개팅 난 성철 씨는 큰 키에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계치였던 지훈 씨한테는 전자공학과를 재학 중이라는 것이 더욱 멋있어 보였던 거죠. 서로에게 호감이 가던 두 남녀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B급의 사랑을 이어가던 어느 날 지훈 씨는 알바로 인해 성철 씨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알바를 마무리하고 핸드폰을 본 지훈 씨는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철 씨로부터 60통이 넘는 전화가 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울리는 전화. 남자친구인 성철 씨였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성철 씨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입에 담지 못할 욕들로 수화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성철 씨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지훈 씨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성철 씨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전화를 다시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아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지훈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는 성철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철 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씩씩거리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 무서워 성철 씨를 무시하고 오피스텔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성철 씨는 지훈 씨를 자꾸 소리쳤습니다. 뭐 하길래 내 전화를 안 받냐며 다른 남자랑 있었냐고 소리를 친 거죠. 그 모습에 놀란 지훈 씨는 무서움에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자 말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성철 씨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전화를 안 받다 보니 너무 걱정되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지훈 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철 씨는 몇 번이고 찾아와 잘못했다고 지훈 씨의 화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 씨는 성철 씨가 반성도 하고 있고 전화를 안 받았던 자신의 잘못도 있으니 성철 씨를 용서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철 씨에게는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둘은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한 둘은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적당하게 취기가 오른 둘은 술집 맞은편에 있는 낡고 오래돼 보이는 인형 뽑기방을 바라봤습니다. 성철 씨는 자신이 뽑기왕이라며 허풍을 떨며 뽑기방을 가자 했습니다. 자기가 꼭 뽑아줄 거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아이 같은 모습에 성철 씨가 귀여웠죠. 인형 뽑기방은 간판도 없고 실내는 외관만큼이나 낡고 좁았습니다. 뽑기 기계도 낡고 몇 대 없었죠. 그리고 그나마 있는 기계에도 인형이 몇 개 없었습니다. 최근 기계와는 다르게 인형이 많이 낡아 보이기도 하여 지훈 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죠. 입구에서부터 강아지 인형이 짖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모에 홀린 듯 강아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둘은 가보았습니다. 일반 인형 뽑기보다는 약간 큰 뽑기 기계에 소리를 내는 인형 강아지가 짖고 있었습니다. 낡은 뽑기 기계와는 다르게 그래도 귀여운 강아지였습니다. 성철 씨는 저 소리 내는 강아지를 뽑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지훈 씨는 성철 씨를 응원한다며 바르던 리크로즈를 게임기 위에 내려놓고 성철 씨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1,000원을 넣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 신중을 가해서 한 번 더. 아쉽게 실패. 한 번 더 도전했지만 역시 실패. 지훈 씨는 성철 씨에게 안 될 것 같다며 그냥 가자 했으나 성철 씨는 지금까지 넣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꼭 뽑겠다고 했습니다. 1,000원, 1,000원, 또 1,000원. 결국 2만 원을 넘게 투자해서 강아지 인형을 뽑았습니다. 성철 씨는 해맑은 미소로 지훈 씨에게 선물했습니다. 지훈 씨는 고맙다고 하고 강아지 인형을 받았습니다. 기계에서 꺼낸 강아지 인형은 귀여웠지만 조금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사용한 것처럼 털이 약간 지저분했고 사용감이 있어 보였죠. 보통은 상품 택이 붙어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철 씨가 힘들게 뽑은 인형이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철 씨는 지윤 씨와 지윤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윤 씨 집에 도착한 후 환기를 위해 지윤 씨는 창문을 열었고 성철 씨는 소파 위에 인형들과 함께 새 강아지 인형을 올려두었습니다. 이후 오랜만에 데이트에 피곤한 지윤 씨를 위해 성철 씨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지윤 씨도 피곤함을 느껴 바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 후 열어둔 창문을 닫기 위해 창문으로 다가갔고 1층에 성철 씨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철 씨는 핸드폰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어 지윤 씨를 바라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윤 씨가 손을 흔들자 드디어 성철 씨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윤 씨는 성철 씨가 자기를 많이 사랑한다 생각하며 침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간 지윤 씨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저녁에 먹은 술 때문인지 심장도 빨리 뛰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누워있는 지윤 씨는 뒤척이다 먼지 모를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는 알 수 없는 소리가 지윤 씨 귀를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살짝 떠 주위를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윤 씨를 둘러싸서 쳐다보며 수군거렸기 때문이죠. 동물원의 동물을 보듯 지윤 씨를 보며 희희낙낙거렸죠. 뭐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지윤 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지윤 씨를 구하기 위한 손은 아니었습니다. 지윤 씨를 잡기 위해 뻗었던 손이었습니다. 손이 지윤 씨를 잡으려는 그때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 꿈인 것을 인지한 지윤 씨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 전화를 찾았습니다. 핸드폰이 인형들 사이에 섞여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제 성철 씨가 소파 위에 쌓아놓은 인형이 떨어져 핸드폰에 묻혔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기울여 핸드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는 본가에 다녀온 친오빠가 부모님께서 싸주신 반찬거리를 가져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워서인지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대충 눈곱만 떼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빠는 반찬을 전달해주며 아침을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오빠와 아침을 먹는데 성철 씨에게서 카톡과 전화가 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딘데 왜 전화를 안 받냐며 그때와 같이 닥달하는 문자였습니다. 지윤 씨는 오빠를 만나 아침밥을 먹는다고 했고 성철 씨는 지난번과 같이 화를 내며 지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꿈자리가 좋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상태였는데 성철 씨의 이러한 의처증이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화해한 지 이제 하루 됐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으니까요. 고민하던 지윤 씨는 성철 씨와는 이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성철 씨는 문자를 통해 잘못했다고 빌었으나 지윤 씨는 이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차단, 메시지도 차단. 성철 씨와 이별하기로 마음먹었죠. 오빠와 오랜만에 식사가 기분 좋지 않았던 지윤 씨는 식사를 대충 마치고 이크루즈를 바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인형 뽑기방에 두고 온 게 기억이 났습니다. 마침 근처이니 오빠와 헤어지고 찾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와 헤어지고 판천통을 들고 인형 뽑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술을 마신 데가 저기고 맞은편에 있었으니까. 근데 인형 뽑기방에 있던 매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저건 지윤 씨의 리크루즈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맞는데? 뽑기 기계들은 어디 간 걸까요? 지윤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반찬이 무거워 일단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오피스텔 입구에는 성철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철 씨는 뭔가 계속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지윤 씨는 또 욕을 하면서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지윤 씨는 반대편 오피스텔 주차장을 통해 몰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철 씨는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대화를 하자고 소리쳤습니다. 지윤 씨는 성철 씨가 귀신이다. 어떻게 들어간 걸 알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윤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집에 없는 척 하였습니다. 얼마 뒤 조용해진 현관에 마음을 놓으며 창문 밖을 몰래 조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성철 씨는 여전히 핸드폰과 창문을 번갈아 가며 보았습니다. 지윤 씨는 불안했지만 어제 못 잔 잠 때문에 일단 침대에 쓰러져 잠을 청했습니다. 지윤 씨는
또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윤 씨를 둘러싸고 수군거리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작고 동그란 무대 주위를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360도 둘러싸았습니다. 지윤 씨를 쳐다보는 눈초리, 그리고 들리지는 않지만 지윤 씨를 향한 소리인 듯한 말소리,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며 희희낙낙하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번과 같이 익숙한 그림자가 지윤 씨를 잡기 위해 뛰쳐나왔습니다. 그 손은 지윤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윤 씨를 잡아당기려 하는 그때 조명이 지윤 씨의 눈을 강하게 쏘았습니다. 다행히 저무는 햇살이 지윤 씨를 깨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잔 걸까요? 실을 눈을 떠 창문을 바라보니 해는 저물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윤 씨는 꿈자리가 무서웠지만 허기짐에 배를 채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을 향해 돌아본 순간 지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잘 때와는 다르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인형들은 사방으로 던져져 있고 세워놨던 쓰레기통이며 청소도구들이 바닥에 뒹굴고 탁자에 있던 물건들도 쓰러져 있었죠. 지윤 씨는 너무 놀라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도둑이 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오빠와 함께 관리실에서 복도의 CCTV를 확인해 봤으나 아무도 집 문을 건드리진 않았던 거죠.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문을 다시 열고 닫고를 반복하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따로 없었습니다. 오빠도 돌아가고 지윤 씨는 다시 집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윤 씨는 그날 이후로 잠을 자면 이상한 꿈을 계속 꾸게 됩니다. 하루는 철창에 갇힌 지윤 씨를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어느 날은 온몸이 묶여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녀를 구경하는 관람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꾸고 나면 항상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윤 씨는 꿈도 꿈이지만 누군가 자기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공포가 지속되다 보니 지윤 씨는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알 수 없는 꿈으로 가위도 눌리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던 지윤 씨를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가까워지는데 보여야 할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들리는 기계음. 보일러인지 냉장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계음이 매우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뭔가 차가운 것이 목을 가볍게 툭 치며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가위에 풀린 지윤 씨는 뒤를 돌아봤지만 사람이나 귀신 형체는 없었습니다. 널브러진 인형이 난장판이 됐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에 창문을 내다봤고 아래에는 성철 씨가 보였습니다.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창문과 핸드폰을 번갈아 봤습니다. 지윤 씨는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에서 재빨리 떨어져 숨었습니다. 몸을 숨긴 지윤 씨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연인 관계에 끼어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더 위험해질 것 같으면 신고하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지윤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해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오빠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오빠가 와서 그런지 성철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윤 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있기가 무서웠습니다. 오빠에게 부탁해 며칠만 오빠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성철 씨가 자리를 비운 지금 간단한 짐만 챙겨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빠의 집은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오빠의 집을 도착하여 짐을 대충 정리하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윤 씨는 형형색색의 깃발이 달린 신당을 발견합니다. 이상하게도 지윤 씨는 무속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신당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4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방문한 신당의 모습에 주눅이 든 상태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녀의 화려한 복장이 지윤 씨를 더 주눅들게 하였죠. 신녀는 방울을 흔들더니 남자 목소리로 지윤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윤 씨를 잡아먹기 위해 계속 노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냥 둔다면 여럿이서 지윤 씨를 찢어먹을 거라고요. 신녀의 목소리로 돌아온 신녀는 집에 새로 들어온 동물이 있을 텐데 그 동물이 지윤 씨를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동물을 데려온 적이 없었죠. 그러나 신녀는 꼭 찾아서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윤 씨는 더 답답해지는 느낌으로 오빠의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오빠의 집에는 이상한 꿈도 가위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지윤 씨는 오빠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집 앞에는 성철 씨가 없었습니다. 다만 집으로 들어와 보니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윤 씨의 오빠는 불안한 마음에 홈캠을 설치하자고 했고 집안이 잘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구석 자리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윤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청했고 다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와 수군거리는 소리는 변함없었죠. 근데 진짜 며칠 버티다 보니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지 않으니 성철 씨가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지윤 씨는 오빠의 집으로 몰래 도망갔습니다. 오빠와 함께 지윤 씨는 홈캠을 확인했고 둘은 귀신을 본 듯 얼어붙었습니다. 홈캠 속에는 성철 씨가 집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몰래 들어온 성철 씨는 익숙하게 소파로 걸어가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물건은 인형 뽑기에서 뽑은 강아지 인형이었습니다. 성철 씨는 인형을 이리저리 만지고 있었으나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를 떨어뜨렸는지 소파 밑으로 굴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급한 마음 때문인지 성철 씨는 강아지 인형을 서둘러 내려놓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 신녀님께서 이야기하신 동물이 저 강아지였나 보다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 강아지 인형이 성철 씨랑 무슨 관계였을까요? 약간의 의문을 품고 이전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이전 영상들은 큰 변화 없는 정적인 영상들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CCTV 영상은 지윤 씨가 잠들어 있었을 실시간이었습니다. 소파 위에 인형 무더기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인형들 사이를 헤치며 무언가가 천천히 지윤 씨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철 씨가 뽑아준 강아지 인형이 지윤 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영상 속 강아지 인형은 항상 지윤 씨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지윤 씨를 쳐다보듯이요. 온몸에 소름이 돋은 두 사람은 해당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두 사람과 함께 지윤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의 문을 열고 지윤 씨는 가장 먼저 강아지 인형을 찾았습니다. 자세히 바라본 강아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눈에는 지윤 씨가 반사되어 보였고 초점을 맞추려는 듯 렌즈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지윤 씨는 들고 있던 강아지 인형을 떨어뜨렸습니다. 강아지 인형은 묵직하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졌고 일반적인 인형을 떨어뜨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경찰은 지윤 씨에게 인형의 배를 갈라도 되는지 물었고 지윤 씨의 허락을 받은 경찰은 가위를 가져와 배 부분을 잘랐습니다. 인형의 배 안에는 기계 장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형이 집은 채취와 어떤 장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거품으로 챙겨 돌아갔습니다. 지윤 씨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혼자 있기가 무서웠습니다. 다시 짐을 챙겨 오빠의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거품인 강아지 인형은 걷고 소리를 내며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성철 씨는 스토킹과 불법 촬영으로 구속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전자공학답게 기계를 잘 맞췄다고 합니다. 가위에 놀렸을 때 들렸던 기계음은 강아지 인형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성철 씨의 컴퓨터에는 지윤 씨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 영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촬영하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돈을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지윤 씨의 꿈에서 사람들이 둘러싸여 조롱을 당했던 건 그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서 채팅으로 희롱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는 모습, 오페라 있는 모습 등 지윤 씨의 모습이 모두 촬영되어 있었고 특히 자는 모습은 해당 위치에서 보이지 않아 인형을 움직여 촬영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강아지가 지윤 씨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윤 씨의 집에 몰래 들어와 강아지 인형을 만졌던 건 배터리를 갈기 위해 몰래 집으로 들어왔던 거죠. CCTV 속에서 무언가 떨어뜨려 소파 밑으로 들어갔던 건 사용한 배터리였고 해당 배터리에서도 성철 씨의 지문이 묻어나왔던 것입니다. 1층에서 핸드폰과 창문을 번갈아 본 것도 지윤 씨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함이었고요. 지윤 씨는 자신의 모습이 모두 노출되었다는 생각에 무서움과 창피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성철 씨는 경찰서에서 자기는 인형만 뽑았지 지윤 씨를 촬영한 적이 없다고
행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컴퓨터의 영상은 모두 다운받은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강아지 인형의 기계에서 나온 지문과 컴퓨터 속의 IP와 영상들이 성철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죠. 추후 들려온 이야기로는 성철 씨는 돈을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지훈 씨가 뭐 하는지 궁금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지 않을까 걱정되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은 일종의 벌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성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이 불러온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철 씨는 그 일로 오랜 기간 동안 햇빛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데이트 폭행이나 스토킹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지나친 소유욕은 스토킹이라는 범죄일 뿐입니다. 말만 사랑해서이지 그저 구속과 본인 만족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심야청 청장이었습니다.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민원과 칭찬은 댓글로, 응원은 좋아요로, 번호표는 알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